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가장 어려운 파트가 3방식입니다. 그러면 3방식은요, 1월 달에 기본서가 나오면 정규 진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입문 과정은 목차 01번이 있죠. 3방식의 접근 원리, 3방식이 왜 필요한지 이것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3방식의 접근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맨 밑에 보시면요, 표가 나와요. 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가격 3면성이 나옵니다. 시장성과 비용성과 수익성입니다. 표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가격 3면성입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시장성과 비용성과 수익성입니다. 일반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모두가 세 가지 관점에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요. 자동차 출고 가격이 있죠. 얼마의 생산비가 투입돼서 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자동차는요, 특히 대도시마다 중고 시장이 있죠. 연식에 따라서 차를 만들어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이런 가격도 있고. 그러면 주로 또 자동차 하게 되면요, 렌트카. 그러니까 월 렌트 비용 얼마 받고 또 임대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세 가지 관점에서 가격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 어느 직장인이 60이 다 됐어요. 정년 퇴직합니다. 퇴직금 받고 이제 인생 2막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다 받고 돈을 최대 만들어 보니까 3억이 나와요. 3억 갖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죠. 여기 갖고 식당을 차리자. 식당 사업입니다. 자, 식당을 차리는데 총 3억이 들어갔어요. 얘가 뭐죠? 비용성입니다. 3억 주고 차렸는데 식당이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손님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럼 이제 수익이 많이 높아지겠네요. 이때 수익성 관점에서 가격은요, 4억 잡을게요. 장사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요, 시장에 팔려고 해요. 3억 받고 팔기는 너무 손해보는 기분이죠. 4억 받으니까 또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절충해서 3억 5천에 팔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세 가지 관점에서 나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결국 관점평가 3방식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성에 착안한 방식이 바로 비교 방식이 되고요. 표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비용성에 착안한 방식은 원가 방식입니다. 다음에 수익성에 착안한 방식은 수익 방식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가격은요, 식당이 비용 3억 들어갔다 수익이 많네 4억이고요. 시장에 팔자 3억 5천입니다. 세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배적으로 세 가지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 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경우를 삼면 등가성 이렇게 불러요. 예컨대 만약 얘가 3억이면 수익도 3억이고 팔아도 3억이다. 똑같으면요, 삼면 등가성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이걸 강조한 학자가 유명한 학자죠. 알프드 마샬입니다. 학자까지도 지문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조건은요, 세 가지가 똑같기 위한 조건은요, 반드시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결론,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은요, 가장 이상적이고 기준적인데요. 이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이 아니고요. 바로 불완전한 시장입니다.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바로 불완전 경쟁 시장, 즉 불완전 시장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같을 수가 없고 세 가지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3방식이 꼭 필요한 거예요. 3방식. 다시 구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부동산 가격 특징은요. 가격과 임대료에서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된다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격과 임료가 되고요. 이렇게 가격과 임료로 다시 구분됩니다. 몇 가지가 돼요? 6가지. 얘가 바로 6방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는 이 3방식은요. 이렇게 나누어서 3방식에서 6방법까지를 모두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비교 방식으로 가격하는 방법 표 그대로 보시면 돼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다음에 임료 가는 것은 임대 사례 비교법입니다. 다음에 원가 방식으로 가격 구하자 원가법이 되고요. 임료를 구하면 적산법입니다. 다음에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하자 수익 환원법이 되고요. 임료를 구하면 수익 분석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6개의 방법 순서를 전부 다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자꾸 보면요, 눈에 익어져요. 암기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자꾸 보시면 저절로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요. 3방식과 6방법 모두가 결론은요, 공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3방식을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공식부터 암기해야 됩니다. 공식을 풀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모두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3방식의 출발은요. 필히 공식부터 암기해서 이것을 풀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식이 나오니까요. 늘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 참고로 계산 문제는요. 올해 29회 시험요. 3방식, 비교 방식, 거래사례법이죠. 여기서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왔고요. 다음에 원가법 묻는 계산 문제. 여기서 계산 문제가 1문제 나왔어요. 얘는 안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계산 문제가 이렇게 3문제 나왔고요. 참고로 작년 28회 때는요. 한 문제. 최근 시험은요. 계산 문제가 계속 3문제씩 쏟아지고 있더라. 그래서 30회 시험도요. 항상 계산 문제를 충분히 3문제가 가능하다. 계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 3방식 6방법 중에서 결론은요.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중요해요.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요. 가격을 중심으로 이 3가지를 계속 집중하시고요. 임료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임료 평가는 한 7, 8년마다 한 번 나올까 말까 아주 약해요. 그래서 항상 가격 중심으로 3가지를 집중으로 공부하되 임료는요. 비중이 많이 떨어지니까 평소에 안 보다가 우리 강의 과정은요. 앞으로 6월달이에요. 6월달 수업 때 임료는요. 3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그때 한 번 딱 정리하고 정리 끝내시면 돼요. 빈도가 약하기 때문에. 따라서 항상 3방식은 가격을 중심으로 3가지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가격은요. 바로 비준 가격입니다.
다음에 임대사례법으로 구한 임료는요, 비준 임료가 되고요. 다음에 원가 방식으로 가격 구하자. 원가법. 바로 복선 가격입니다. 적산법으로 임료 구하자. 적산 임료가 되고요. 수익하는 법 가격 구하면 수익 가격입니다. 다음에 수익 분석법 임대료 구하면 수익 임료가 되고요. 이런 단어도 일일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보시면요, 눈에 익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자꾸 보면서 정리하지 절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 식당 하니까요. 시장성 가격 얼마? 3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비준 가격이 3억 5천 나왔고요. 비용성이 3억이죠. 그러니까 복선 가격이 3억이 나왔습니다. 수익이 높다고 했죠.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해서 수익 가격이 4억 나왔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완전 시장, 불완전 시장. 부동산은 불완전 시장이니까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할 적이에요. 자, 이 상가는 얘가 3억 5천, 얘가 3억이고 얘가 4억이다. 이렇게 중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할 적에는요. 이 상가는 예를 들면 4억 합니다. 가격은요. 딱 한 개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은 3개 나왔습니다. 3개. 이 세 가지는 아직까지 최종 가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종 가격은 어디까지나 세 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니까 가격이 3개 나왔습니다. 이때 가격은요. 최종 가격이 아니고 시산 가격입니다. 또는 시산 가액이 돼요. 이때 시산하는 것이 한문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되죠. 따라서 시산 가격 또는 시산 가액입니다. 해석하면 계산했대요. 계산된 가격이 3개 나왔다 이 말입니다. 3개 나왔어요. 3개 나왔다면 이 세 가지를요. 충분히 비교, 검토, 조정해서 최종 가격입니다. 한 해의 최종 가격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얘가 최종 가격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시장 가격을 충분히 검토, 조정해서 하나로 결정 내리자. 이것을 시산 가격의 조정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세 가지 시산 가격을 조정해서 하나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때 결정된 최종 가격, 얘가요, 바로 시장 가치가 되고, 종전규칙은 이것을 정상 가격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3년생의 입각에서 현실의 시장은 완전성이 아니고요. 불완전성이니까 세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가지 방식이 필요하면서 세 가지 가격이 나온다. 이를 충분히 조정해서 최종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3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시산 가격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산술 평균과 가중 평균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얘가 아주 잘 나와요. 이렇게 답니다. 시산 가격의 조정은 세 가지 가격을 산술 평균으로 구한다 하면 X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가중 평균입니다. 그러면 산술 평균은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n분의 1, n분의 1. 그러면 산술 평균은요, 이걸 전부 다 더해요.
3억이죠. 3억 5천이죠. 4억이잖아요. 전부 다 더하자. n분의 1 나누기 3 하면 돼요. n분의 1. 얘가 산술평균입니다. 그러면 중간값 3억 5천이 나와야 되겠지. 이럴 때 산술평균 하게 되면 3억 5천이 나온다. 이러면 엉터리 가격입니다. 얘가 아니다 말입니다. 따라서 산술평균이 아니고요. 가중평균인데요. 얘가 뭘 말하느냐.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여기서 가중평균하게 되면 우리 규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정확한 주방식입니다. 주된 방식이 있죠. 주방식. 그러면 나머지 방식이 바로 다른 방식입니다. 또는 부수 방식입니다. 따라서 시산가격 조정은 주방식을 선택하되 다른 방식을 이렇게 참작합니다. 참작이에요. 참작해서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합리성을 검토하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가중평균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말이 어려우니까 이제 다시 예를 들어봐요. 자, 식당을 차려서요. 비용 얼마? 3억. 수익이 많죠? 4억. 시장에 팔자 3억 5천이다. 3개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세요. 시장은요. 상식적으로 가장 주된 성격. 요겁니다. 주된 성격. 식당은 주된 성격은 시장성입니까? 비용성입니까? 수익성입니까? 상식적으로. 예, 수익성. 얘가 주된 성격입니다. 얼마? 4억입니다. 그래서 자 얼마? 얘가 주된 성격이 4억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뭐죠?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장성 얼마? 3억 5천. 비용 얼마죠? 3억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참작하는 거예요. 참작합니다. 그리고 결정 땅 내리는 것은요. 감정평가사의 재량행위가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보기에 주된 방식이 4억이고 나머지를 참작해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3억 6천이 가장 좋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 보고서에 이것을 금액을 기재합니다. 얘가 바로 최종 가격입니다. 얘가 됩니다. 얼마? 3억 6천. 이렇게 이제 평가 보고서에 금액을 기재하면 돼요. 그럼 전문가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써니까 3억 6천도 맞는 말이고 3억 9천도 맞는 말이고 굉장히 이제 전문가의 재량행위가 개입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최종 가격. 결론. 우리가 구하는 부동산 가격은요. 항상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모두가 달라지니까 3방식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 가지 다른 시장 가격이 나옵니다. 이를 어떻게 가중평균율을 적용해서 최종 가격으로 결정한다. 여기까지가 3방식의 접근 원리가 돼요. 흐름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각각의 방식은요. 몇 년부터 기본서 나면요. 정규진도에서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래서 입문과정은요. 왜 3방식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차트 넘어가죠. 다음 차트가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04번 부동산 가격 공시지도 있죠. 그런데 지난 시간 목차 보니까 감정평가 1번 기초이론, 2번 가격 형성 원리, 3번 3방식, 4번 물건별 평가 얘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별 평가는 입문서는 없는데요. 지금 아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역시 물건별 평가는 입문서는 없지만은요. 충분히 알 필요가 있어요. 왜? 한 문제가 거의 나오니까요. 지금부터 이 3방식이 입각했어요. 물건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금부터 물건별 평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얘는요, 감정평가는 규칙이 있어요. 자, 뜻밖의. 자, 감정평가 규칙이죠. 줄이면 감칙, 규칙. 얘가 최근 시험에서요, 거의 문제가 안 빠져 계속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29회 올해 시험은 여기서 문제가 2문제 났습니다. 최근에 늘 나와요. 그래서 이 규칙에서는 물건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거를 전부 다 따로 설명을 다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시험 지문들입니다. 종류가 많아요.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 게 있느냐? 많습니다. 이런 순서가 돼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는요, 이렇게 물건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참고로 제 경우는 이렇게 동토군, 복상, 과공, 광어, 자중, 선항, 임주, 무 다 암기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저 따라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요, 암기는 필요합니다. 암기는 절대 필요해요. 다만 암기는요, 자, 제 앞으로 1년 동안 수업을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암기를 시켜드려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발생요인 유상유 들어보셨죠? 시험에 나오니까. 그다음에 형성요인 일찍에 들어봤죠? 그런 것들은 꼭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굳이 이걸 첫잘 따가지고 암기한다, 이것은 필요가 없어요. 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기본서가 꽤 두껍잖아요. 책 처음부터 끝까지 있죠. 저는 이렇게 암기가 다 돼 있거든요. 책 전부가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또 주방식, 보방식 전부 다 암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암기가 엄청 많지만은요, 학교는 시간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것만, 시험에 안 나오는 것 암기도 필요 없고 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파트는요, 거의 한 문제가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지금 과정은요, 사실 입문 과정 아닙니다. 입문 과정이 아니에요. 이 과정은 사실은 정기 진도로 본다면 주로 3, 4월 달이나 5월 달, 6월 달 수업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강사들이 이 파트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규칙 있죠. 보고 읽으세요. 끝. 끝나는 거예요. 규칙 보고 자 포인트만 읽고 정리하고 딱 넘어갑니다. 설명도 안 해요. 왜요? 시간이 짧으니까요. 저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입문 과정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리 요 과정은요, 심학습입니다. 다 들으시면요, 이게 그대로 시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진도에 쫓겨가지고 설명 못 하는데 미리 입문 과정에서 빠짐없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대로 깊이 있게 시험에 다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물건인데 이게 또 다시 일반 평가, 보상 평가, 뭐 과세 평가, 담보 평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평가 분량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시험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이들을 보면 또 너무 종류도 많고 딱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조금 범위를 좁혀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합격했어요. 합격하면 중기 실무하죠. 그럼 지금부터
상식적으로 판단하세요. 내가 중개사라면 이런 물건들을 중개할 수 있잖아요. 중개를 많이 하는 물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개 많이 하는 물건. 예, 토지. 예, 건물. 맞습니다. 복합부동산, 아파트, 상가, 땅 포함해서 또 임야도 중개하죠. 예, 임야도. 또 예, 과수원 맞습니다. 예, 공장 맞습니다. 여기서는요. 예, 임대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학교 가시면 주로 다루는 게 이런 것만큼은 늘 중개를 한단 말입니다. 촌에 가면 이제 임야가 많을 거고요. 어쨌건 임대차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 계세요. 중개하는데 자, 이 토지가요 2억 합니다. 건물이 3억 합니다. 토지 건물 합친 아파트가 강남에 10억 합니다. 공장이 20억 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제시할 거잖아요. 토지가 2억입니다. 건물이 3억입니다. 아파트가 10억입니다. 이러면 중개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요즘들 고객들이 똑똑해요. 고객들이 미리 정보를 다 검색해 가지고요. 얘가 2억인지 3억인지 다 알고 와요. 알고 오는데 얼마나 해버리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절대 수수료 못 받아 먹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요. 전문가 tel려야 되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얘가 2억인데 왜 2억이 됩니까? 해서 요것만 설명을 덧붙이면 돼요. 앞에서 요 기본 원리 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2억 합니다. 건물은 이런 이유 때문에 3억 합니다. 그래서 요 말만 딱 덧붙이게 되면 이런 일반인들이 꿈도 못 끼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야 실력 있네. 항상 삼방식의 원리 가장 기본 원리만 덧붙여가지고 지시하게 되면요. 이 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중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원리를 이제부터 삼방식 연결해서 이제부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주방식. 다음에 부수방식, 부방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얘가 원칙입니다. 주된 방법, 원칙입니다. 예외가 되고요. 역시 주방식이 있어요. 또 부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 우리 시험 규칙은요. 주로 얘를 물어요. 주방식. 주로 얘만 물어요. 시험에. 아주 가끔씩 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는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얘는 범위를 확 좁히면 돼요. 나올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주방식을 보기 전에 세 가지 떨려요. 시장성과 비용성과 수익성입니다. 세 가지. 연습합니다. 식당은 주방식이 셋 중에 뭐라고 했죠? 수익성. 그럼 끝난 거야. 이것만 떨리면 돼요. 주방식. 그럼 봅니다. 토지 하게 되면 주방식은 셋 중에 뭐가 될까요? 셋 중에. 토지는요. 자, 토지는 보세요. 대전 땅값하고요. 둔산동에 서울 강남의 땅값 같아 다르다? 엄청 차이 나잖아요. 땅값 엄청 차이네요. 대전 둔산동과 서울 강남의 땅값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무슨 차이? 지역 차이죠. 지역 차이가 크다고 했잖아요. 지역 차이는 무조건 지역 시장 차이. 지역 시장 차이. 뭐? 시장성입니다. 따라서 얘는요. 주방식이 뭐? 시장성입니다. 지역 차이입니다. 지역 시장. 이건 암기가 아니에요. 설명, 그렇구나. 땅은 지역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지역 시장 차이입니다. 이때 가격은 무슨 법이죠? 가격 무슨 법?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인데 우리 규칙은요. 토지만 유일하게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우리 규칙은요.
전국의 모든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 평가해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그럼 여기에 원래 이렇게 나왔어요. 공시지가 비교법. 틀린 말입니다. 원래 A형 문제 39번에 나왔잖아요. 공시지가 비교법 틀린 말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단어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이걸로 끝. 그래서 토지는 주방식이 지역 시장 차이. 유일하게 규칙은 뭐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다음에 건물입니다. 다시 판단합니다. 건물은 상식적으로 주방식의 실증이 뭐가 될까요? 건물은 상식적으로. 힌트. 건물 짓는데 건축비가 들어가. 건축비. 뭐? 비용수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건축비가 들어가요. 비용수입니다. 주방식이. 그러면 가격은 무슨 법이 돼요? 원가법.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이어서 복합부동산은 토지비에 건물이 있잖아요. 복합부동산 합쳐진 것. 복합부동산은요. 주된 성격은 셋 중에 뭐가 될까요? 대전의 아파트와 강남의 아파트는요. 2억과 10억이잖아요. 무슨 차이? 지역 차이. 지역은 무조건 지역 시장 차이니까 뭐? 시장성입니다. 다시 상가겠습니다. 토지의 상가. 그러면 대전의 선화동의 상가하고요. 명동의 상가는 똑같이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무슨 차이? 지역 시장 차이. 시장성입니다. 여기 잘 나와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잘 나와요.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여러 번. 산림. 산림은요, 요거 아시죠? 산이 있어요. 산림은요, 군데군데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림은 주로 구성 요소가 임야가 있고 임목이 있지. 두 가지. 임야하고 임목입니다. 합치면 산림이 됩니다. 그러면 임야하게 되면 얘는 뭡니까? 땅이잖아. 땅은 답이 나왔지. 무조건 뭐? 공시지가. 토지는 무조건 뭐? 시장성이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모든 토지는 공시지가예요. 임목. 자, 임목이 있어요. 임목을 보면서 임목의 주된 성격은 뭘까? 실정이 뭐 같아요? 임목.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뭐 때문에? 감나무, 사과나무 오해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나무가 있죠. 임목은요. 얘를 잘라요. 잘라서 원목으로 만들어서 가구를 만들어요. 원목 시세가 있죠. 어디서? 시장에서 원목이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임목하게 되면 뭐? 시장성입니다. 그러면 무슨 법이죠?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지금 이게 처음부터 쉬운 지문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임목은 예외가 있어. 부방시.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임목 중에서도 소경목림이 있어요.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거든요. 틀린 답으로. 그러면 소경목림이 뭐냐? 소경목림, 소년, 소녀.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린 나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 묘목. 묘목. 묘목을 잘라서 원목 시세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비용 따지죠. 바로 비용 따집니다. 묘목은요, 비용 따집니다. 비용 따지니까 무슨 법이 돼요? 원가법이에요.
다시 가장 최근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산림평가에서 임목평가는 임목은 거래 사례 비법으로 평가하고 소경목림은 원가보로 평가한다. 오, 맞잖아요. 그런데 최근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산림평가에서 임목평가는 원가법으로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법 평가한다. 바뀌었잖아요. 틀린 답 이렇게 나왔거든요. 바꿔서 나왔습니다. 다음에 과손입니다. 자, 과손함의 주된 성격은 셋 중에 뭐 같아요? 주된 성격. 과손, 사과나무, 감나무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과손은요, 제주도 과손하고 밀양 과손하고 강원도 어디 과손은 지역이 다르잖아. 뭐지? 지역 시장입니다. 지역이 달라요. 시장성입니다. 그래서 과손도 뭐 지역 차이가 크다. 지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선법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요. 과손은 감나무, 사과나무 수익 환원법 해버리면 틀린 답이 되잖아요. 다음에 공장입니다. 공장도 논리적으로. 공장 잘 둘러보세요. 공장은요. 한마디로 복합재산이 있죠. 공장은 공장 부지가 있죠. 여기에 공장 건물이 있고요. 기계실이 있고 또 창고도 있고요. 또 공장 안이가 뭐가 있죠? 이렇게 지게차가 있고 공장 안이니까 트럭도 있고요. 또는 기계실 안에 또 기계도 많고요. 기계도 많고 군데군데 나무도 많고요. 또 공장하면 이거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 특허권 이런 권리가 있죠. 이게 전부 다 공장 값어치입니다. 복합재산입니다. 얘가 전부가 공장입니다. 그래서 공장평가는요. 여러 개가 합쳐지는 복합재산이 때문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다시 말하면 토지는 뭡니까? 토지 하면요. 무조건 공시지가. 건물이죠. 건물은 뭐지? 원가법. 다음에 기계 있죠. 기계는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음에 임목 여기서 나오고요. 다음에 자동차가 되면 또 여기서 나오고. 이걸 전부 따로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자동차 얼마 다 따로 평가해서 합하면 전체 가치가 나와요. 이때 권리죠. 특허권. 이런 것들은요. 무형자산. 따라서 공장평가는 개별평가의 합산액입니다. 개별평가액을 모두 합친 것 합산입니다. 공장은요. 얘도 나왔거든요. 그럼 이때 예외적으로 공장이 계속 수익이 나온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익이 산출이 된대요. 여기 수익 산출 당연히 뭐 수익성이죠. 이때는 이제 수익성이니까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환원법으로도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어서 광상과 어장은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얘는 상식적으로 주된 성격은 셋 중에 뭐가 될까요? 뭐요? 당연히 수익이죠. 그죠? 광선은 광물 캐니까 수익을 창출하고 어장은 고기 잡으니까 수익을 창출하면서 주된 방식은 수익성입니다. 그러면 무슨 법이 돼요? 수익환원법입니다. 이어서 자동차, 전기, 선박, 항공기 얘는요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첫 시간에 준부동산 들어보셨죠?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입니다. 이것도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자 앞에서요 동산 여기 설명 안 했습니다. 이거는요 갖다 붙일게요 여기다가. 왜? 똑같거든요.
자동차 동산 평가 똑같습니다. 그럼 자동차 개념이 뭐가 떠올라요? 대도시만 가면 자동차, 중고시장 많잖아요. 중고시장. 차종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가격이 다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요, 중고시장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다 시장성입니다. 그러면 무슨 법이다? 거래사례비율법입니다. 자동차는요, 부호방식까지도 출시되었거든요. 이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가 효용가치가 없대요. 여기서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은요, 자동차를 한 20만 킬로 타니까 연식이 다 돼버렸어요. 그들은 폐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연식이 다 됐다,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요, 규칙에서는 해체 처분가격입니다. 쉬운 말로 고철가격, 고철가격입니다. 다음에 전기, 선박, 항공기는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세 가지가. 자, 도시마다 선박 시장이 드물잖아요. 항공기 시장도 드물잖아요. 또 자동차 비교해서요, 이것도 드물어요. 시장이 잘 없대 말입니다.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성 될 수가 없잖아요. 이때 뭘 따지지? 비용성입니다. 비용 따지자. 그러니까 무슨 법? 원가법입니다. 원가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들도요, 연식이 다 됐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바로 해체 처분가격, 원리가 똑같습니다. 다음에 임대차 정말 많잖아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봅니다. 임대차, 임대하게 되면요, 셋 중에 뭐가 될까요? 셋 중에. 수익성 너무 좋아하세요? 아닙니다. 예. 자, 강남의 상가 임대료하고 지방 도시 상가 임대료는요, 너무 다르잖아. 무슨 차이? 지역 차이. 뭐죠? 지역 시장, 시장성입니다. 최근에 잘 나와요. 한번 불러줘요. 주기 보고. 무슨 법? 임대료. 무슨 법? 임료니까 뭐? 임대사례비율법입니다. 주식평가는요,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설명 뺄게요. 넘어가. 왜냐? 1회부터 29회까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시하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이렇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일단 폐사입니다. 무형자산입니다. 뭐죠? 형태가 없다. 각종 권리,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권리를 말해요. 우리 시험은요, 자, 이렇게도 표현하죠. 영업권. 이렇게도 출제가 돼요. 무형자산입니다. 특허권, 영업권은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뭐? 수익성입니다. 굉장히 잘 나세요. 바로 수익하는 법입니다. 여기 전부 다예요.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요. 물건마다 원칙적으로 평가 방법이 있죠. 이게 구구절절 시험 지문입니다. 여기서 5개만 뽑아내면 한 문제가 돼요. 너무 잘 났습니다. 아주 예배적으로 보방식이 있죠.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여기까지 마시면 완벽합니다. 문제 나왔다. 무조건 득점입니다. 그래서 지문 달아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음 중 규칙에서 정하는 원시적인 평가 방법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이다. O 맞죠? 다음에 2번요. 복합부산의 평가는 거래사례법으로 평가한다. O 맞잖아요. 3번 과손평가는 거래사례법으로 평가한다. O 맞습니다. 4번요. 무형자산의 평가는 수익으로 평가한다. O 맞습니다. 임대료 평가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X 틀린다. 예. 이렇게 아주 잘 나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자주 나왔거든요. 얘도요 반복했으면요 문제가 나와주면요 정말 고마워요. 무조건 한 문제 득점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과정은요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거의 진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을 쫙 잡고요 이대로 반복하시면 돼요. 포인트만요. 이 범위까지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기왕이면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정리할게요. 다시. 결국 이 많은 물건들이 전부 다 여기서 주방식, 주된 방법이 있잖아요. 주된 방법. 다시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정리, 다른 각도에서. 자, 비용부터 정리합시다. 비용부터요. 자, 주방식인데요. 비용성이 주된 방식은 이제 식판 보시면서 하나씩 불러줘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건물. 비용성. 또 뭐가 있죠? 중기, 선박, 항공기. 끝. 그러니까 비용성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용성은 건물하고요. 중기, 선박, 항공기. 그러니까 건물, 전기, 선박, 항공기는 주방식이 비용성 온갖법입니다. 비용성. 다시 수의성이 주된 방식도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돼요. 불러줘요. 예? 예? 광산어장. 또요. 예, 꽃. 얼마나 간단합니까? 광산, 어장, 무형자산. 광산, 어장, 무형자산. 그래서 광산, 어장, 무형자산 주방식은 수의환원법, 수의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는요. 나머지. 뭐만 빼고 공장만 빼고요. 공장은 이게 다 합한 거기 때문에 공장만 빼고 전부 다 뭐 시장 전부 다 시장이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또 줄여버리면 비용성은 건물, 전기, 선박, 항공기, 수의성은요 광산, 어장, 문산. 나머지는 모두가 시장성하면 정리가 더 수월해지죠.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해서 반복하시면요 이 부분은요 굉장히 득점하기가 수월합니다. 따라서 입문 과정이지만 이 과정은요 3방식 원리를 안기면 주된 방식을 위주로 해서 물건물 평가 방법 여기까지는요 사실은 입문 과정이 심학습입니다. 아주 깊이 있게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설명드렸지만 얘는요 정규준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 뭐 때문에 진도에 쫓겨 가지고요. 이대로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첫 시간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 발생 요인 유상류, 형성 요인 일지계약, 가격 전칙 13가지로 이루어지고요. 다음에 3방식 원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물건별 평가마다 주방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면요 아주 완벽히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가 7주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7주차. 지금 입문 과정은요. 기본서는 입문서가 끝난 겁니다. 간편 다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다음 주 7주 목요일 마지막 수업입니다. 12월 27일입니까? 이때는요. 안내했죠. 계산 특강입니다. 계산 기초 특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 있죠. 잘 나오는 것. 몇 문제? 10문제. 입문서 필요 없어요. 프린터만 들고 오세요. 프린터 나갑니다. 다음 주는 프린터를 수업합니다. 아마 6페이지래요. 6페이지. 프린터를 수업하고요. 그럼 필요하죠. 뭘 준비하자? 예, 꼭 계산기 지참입니다. 깜빡 안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실시간 고생합니다. 남들 다 갖고 왔는데 내 혼자 없다면요, 정말 썰렁합니다. 아시겠어요? 필히 계산기 준비하세요. 계산기를요, 꼭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 계산 특강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